안녕하세요. 노우지 해실버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고지혈증이 있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분들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먼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가 되었고요. 그동안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에는 저도 이런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고지혈증이라는 게 단순히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고 뇌에 피가 안 가면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전부터 먹던 음식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곱창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곱창이 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곱창이 맛있고 영양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우리 남성 어르신들께서 소주 한 잔과 함께 곱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곱창 100g에는 무려 콜레스테롤이 3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곱창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곱창구이집에서 한 번에 200g, 300g씩 드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진료했던 69세 박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곱창집에 가시는 게 낙이셨어요. 선생님, 곱창은 철분도 많고 스태미나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검사해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20에서 295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무려 21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더 무서운 건 곱창의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포화지방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곱창에는 이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혈관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곱창을 드시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막이 생기는데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곱창을 구워서 드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고온에서 구우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최악의 지방이에요. 그리고 곱창과 함께 드시는 술도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켜요. 곱창의 콜레스테롤과 술의 중성지방이 만나면 혈관에는 이중 타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럼 선생님, 곱창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데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에 뭘 드시면 좋을까요? 같은 단백질 보충이라면 생선을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닭가슴살이나 두부도 좋아요. 포화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양념을 잘해서 드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음식의 맛은 3분, 건강은 평생입니다. 곱창의 고소한 맛이 좋으시겠지만 그 3분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 혈관 건강을 해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더욱 충격적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음식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이 왜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는 달걀 노른자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186mg이나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달걀 2개만 드셔도 거의 하루 권장량에 근접해 버려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달걀 2개씩은 기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씩 드셨어요. 손자가 할머니 몸에 좋은 거 해드릴게요 라면서 매일 달걀을 삶아드렸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310까지 올라가 있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30을 넘어서 있었거든요. 정상 수치가 130 이하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평소에 뭘 드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달걀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달걀 속 콜레스테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물론 우리 몸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지만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달걀을 많이 먹어도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 주는데 60대 이후부터는 그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걀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중요해요. 달걀 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처럼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더 위험해져요. 달걀 자체의 콜레스테롤에 기름에 포화지방까지 더해지거든요. 그럼 달걀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달걀 흰자만 드시세요. 달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좋은 단백질만 들어 있어요. 달걀 2개를 드신다면 노른자는 1개만 드시고 나머지는 흰자만 드시는 거죠. 아니면 달걀 대신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보세요. 두부나 콩나물, 생선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두부 스크램블이에요. 두부를 으깨서 달걀처럼 볶되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를 많이 넣어서 볶으면 달걀 못지않게 맛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만약 달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노른자는 2~3개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다른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과는 같은 날에 드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달걀을 드셨다면 고기나 새우, 오징어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거예요. 하루 전체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죠.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 이 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왜요? 견과류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잘못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 좋다, 혈관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움큼씩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견과류의 가장 큰 문제는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호두 10개면 약 300칼로리, 아몬드 20개면 약 280칼로리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칼로리인지 아시나요?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거든요. 견과류 한 움큼이 밥 한 공기와 같은 칼로리인 거죠. 제가 진료했던 71세 최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호두 10개, 아몬드 20개, 땅콩 한 줌씩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견과류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고 중성지방이 높아졌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 견과류만으로도 하루에 800칼로리가 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식사도 평소대로 하시니까 전체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었고 중성지방은 150에서 290으로 껑충 뛰었어요. 여러분,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중성지방이 높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더 작고 끈적해져서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견과류에는 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포화 지방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지방은 지방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들은 더 위험해요. 소금으로 간을 한 견과류, 설탕으로 코팅한 견과류, 기름에 볶은 견과류들 말이에요. 이런 가공된 견과류들은 나트륨과 당분, 그리고 나쁜 기름까지 추가로 들어있어서 더욱 해로워요. 그럼 견과류를 아예 못 먹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양을 확실히 줄이셔야 해요. 하루에 아몬드라면 대여섯 개, 호두라면 세네 쪽, 땅콩이라면 10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것도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견과류를 드셨다면 고기나 생선은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대신 드시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나서 견과류까지 드시면 칼로리가 과도하게 높아져요. 차라리 아침 식사 대신 견과류 조금과 우유 한 잔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게 나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견과류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약도 적당히 먹어야 약이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의 좋은 성분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마씨나 치아시드 같은 CR류를 조금씩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였죠. 이제부터는 반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피 속의 기름을 잡는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었는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3번씩 드셨어요. 6개월 후에 검사해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10으로 떨어졌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크게 올라갔어요. 선생님, 생선만 먹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줘요. 둘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요. 셋째,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줘요. 넷째,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생선을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튀기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오히려 나쁜 기름이 더해져서 효과가 떨어져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구워서 드시세요. 그것도 기름 없이 구워야 해요. 두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귀리 30g 정도를 3개월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귀리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귀리죽으로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쌀과 함께 넣어서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귀리 냄새가 좀 날 수도 있는데 계피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좋아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콩 25g 정도, 대략 2숟가락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콩밥으로 드시거나 콩나물로 드시거나 두부로 드셔도 좋고요. 특히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면서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어서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올리브 오일은 가공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니까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가 끝나고 나서 살짝 뿌려주는 정도가 좋아요. 고온에서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줘서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줘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찜, 토마토 주스 같은 형태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줘요. 하지만 마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해요. 생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해요. 이런 좋은 음식들을 드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편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음식들을 드시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은 계속 피하셔야 해요.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나쁜 음식을 계속 드셔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혈관을 되살리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실 고지혈증 개선에는 운동이 양만큼이나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해요. 둘째, 중성지방이 감소해요. 셋째,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져요. 넷째,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하지만 무작정 힘든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나이에 맞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걸으시면 돼요. 빠르게 걷는다는 건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예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30분씩 빠르게 걸으셨어요. 6개월 후에 검사해 보니 HDL 콜레스테롤이 35에서 48로 올라갔고 중성 지방은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걷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아져요?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걸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15분, 둘째 주에는 2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리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고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돼요. 두 번째 추천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층씩만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향상시켜줘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무릎이 아프시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실버 체조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목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수영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하지만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물의 저항 때문에 땅에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시거나 헬스장에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평지에서만 타시고 익숙해지면 약간의 경사도 도전해 보세요.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이나 인대가 다칠 수 있어요.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시작하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전후로 물을 한 컵씩 마셔주시고 운동 중간에도 목이 마르면 바로 마시세요. 셋째,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힘들어도 참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운동은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치료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하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320, LDL 콜레스테롤이 250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수치였죠. 혈관 검사를 해보니 경동맥에 플라크가 상당히 쌓여 있어서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등푸른 생선과 귀리, 콩을 꾸준히 드셨어요. 운동도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시고 계단도 이용하셨고요. 1년 후에 검사해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00, LDL이 120까지 떨어졌어요. 혈관 검사에서도 플라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68세 김 할아버지 사례예요. 이분은 당뇨까지 있으셔서 더욱 관리가 어려웠어요. 고지혈증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혈관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처음에는 선생님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하고 하소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식단표를 만들어 드렸죠. 아침에는 귀리죽에 견과류 5알, 점심에는 현미밥에 등푸른 생선, 저녁에는 두부찌개 같은 식으로요. 6개월 후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혈당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하지만 실패 사례도 있어요. 70세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한 달 만에 포기하셨어요. 선생님, 친구들과 술 한 잔 못하고 곱창도 못 먹으면 뭔 재미로 살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때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검사는 꼭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길 바라요. 수치가 좋아져도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둘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넷째, 금연과 금주는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중성지방을 높여요. 이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흔들어 놔요. 하루 7, 8시간 정도는 주무시길 바라요. 여섯째,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꼭 받으세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드리면 꼭 복용하시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곱창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요. 둘째, 달걀 노른자 하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해 버려요. 셋째, 견과류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중성지방을 올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도 기억하세요. 등푸른 생선, 귀리, 콩, 올리브오일, 토마토, 마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운동도 잊지 마세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실버체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약 못지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져서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특히 오늘같이 생활 습관만 바꿔서 건강해지신 분들을 볼 때 정말 뿌듯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예요. 오늘 당장 곱창집에 가고 싶고 달걀 프라이가 먹고 싶고 견과류가 당긴다고 해서 드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70세라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녀들도 의사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30분 빠르게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몸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인터넷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노우지의 실버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